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인터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변수 선언 과정을 알아보죠.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죠? 먼저 이 변수에 사용될 변수의 데이터형과 저희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변수의 기호 이름을 이 프로그래밍에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대입하게 되고 그 위치를 내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대입한 공간이 저희들이 주소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이 주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저희의 값을 메모리 어느 곳에 저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진수 표기가 메모리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의 주소 출력은 16진수 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C++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컴파일 시간이 아닌 실행 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C라는 재래적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다르게 프로그래밍이 코드를 읽는 시간인 컴파일 시간에 어떠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실행돼서 돌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저희가 배열을 하나 생성하고자 합니다. 배열을 생성하고자 합니다. 이 재래적,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미리 결정되어야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실행 시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서 재래적,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컴파일 시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실행 시간,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시간에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변수, 값이 변할 수 있는 변수로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죠. 저희가 배열의 사이즈가 20개인 배열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200개의 원소를 배열에 저장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재래적,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배열의 크기를 컴파일 시간에서 200으로 늘려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열은 애초에 20개의 원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20개의 원소만 관리할 수 있어도 충분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 200개의 원소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래적,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200개의 원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배열의 사이즈를 200으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변수 선언 과정을 잠깐 되짚어 볼 때 프로그램은 저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메모리라는 곳에 주소라는 공간으로 그 값을 저장한다고 하였죠.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200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200개라는 공간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고 나머지 20번을 사용할 때는 180개라는 메모리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실행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이 20개의 원소로만 충분하면은 20개로 배열을 선언하고 200개의 원소가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는 200개의 원소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사이즈의 배열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C++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 실행 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저희가 배울 포인터라는 친구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포인터의 요지는 기존의 변수 선언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변수를 관리하였는데 이제는 저장할 데이터를 다루는 주소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포인터는 포인터의 이름이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는 간접값 연산자 혹은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불리는 Shift 8, 네, 저희 산술 연산에서 곱하기를 나타내는 기호랑 똑같습니다. 이 별 모양 기호를 통해서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직접 한번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int 별 a 이렇게요. 그리고 int 별 b 그리고 int 별 c, d.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C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C++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포인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쉽게 말하여서 저희들의 변수형 앞에 별을 붙이거나 사용할 변수형 이름의 앞에 별을 붙이는 어떠한 방법 모두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형에 별을 붙이고 여러 개의 변수를 콤마로 나열해서 선언하게 되면은 가장 앞에 있는 C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고 D는 일반적인 int형 변수로 선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int형 변수 a를 선언하고 그 값을 6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int형에 포인터 변수 b를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b는 그 자체로 주소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b에다가 a의 주소값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각 a의 값과 b의 값,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값 역시 6이고 b의 값 역시 6이고 a의 주소와 b의 주소가 모두 같은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포인터로 선언된 변수의 값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포인터로 선언된 변수의 주소를 확인할 때는 아무런 기호 없이 b라고만 선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의 값에 1을 더하였는데 a의 값이 1이 더해진 값인 7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16진수의 정수로 주소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포인터는 개념적으로는 정수와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뺄셈, 덧셈, 나눗셈 등을 할 수 있는 수이지만 포인터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위치를 더한다던가 연산하는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포인터에는 어떠한 정수를 대입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어떤 변수의 주소를 대입함으로써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주소의 값에 변화를 주어서 그 값을 수정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 포인터를 어떤 변수의 주소의 값으로 초기화한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C++에서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이름이 없는 메모리, 즉 아직 결정되지 않은 메모리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포인터의 진정한 쓸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new 연산자입니다. 오늘 너무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등장하였으니 이 포인터에 대해서는 2번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